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어제랑 크게 다를 바가 좀 없어 보이는데 지수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안에 세부 사항은 어떨지 한번 시장에 대한 키워드 체크 포인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장의 현상은요, 공매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요새 공매도 없애달란 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FOMC 회의라든가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을 실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지금 시장에 긍정적인 아주 확실한 요소가 하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가 한 달 동안 무려 32%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그동안 놀랐었던 공매도가 이게 이제 공매도를 이제 우리가 이걸 치우려면은 매수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놓으면 이거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매도는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려면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어떤 시장 받는 기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공매도가 이 쇼커버링을 통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실제 공매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지난주에 3,200억이었는데 그 전주가 3,800억, 600억이 줄었고요. 그 전주에도 3,600억이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달 전에 4,800억 정도였는데 그때 비하면 30%가 준 겁니다. 지금 대차 잔액도 감소하고 있다. 이 대차 잔액은 뭐냐면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기관이 빌려놓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차 잔액이 어떤 공매도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공매도를 안 하면서 갖고 있으면은 이자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차 잔액까지 감소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대차 잔액이 67조였는데요. 5월 말에 74조였으니까는 거의 한 7조가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공매도와 대차 잔액이 줄면서 지금 우리 시장은 개인들이 공매도만 없으면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또 여기서 상승으로 좀 더 틀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번 주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상승으로 틀었을 때는 이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링으로 오히려 공매도를 한 사람들한테는 더 위험한 주가 급등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쇼커버링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진짜 좀 이유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매도 대금의 70%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달, 그러니까 우리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6월 달에 5조 5천억을 매도했는데 7월 달 보면은 지금 1조 6천억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요. 작년까지 외국인이 공매도를 했다면은 지금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를 회수하고 있다. 이걸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지금 시장을 건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이거 조금만 방향을 틀어버리면 공매도가 바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쇼커버링으로 급등 가능하다.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하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금 6월 달에 4,700억이었는데요. 지금 3,200억으로 30%가 확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루룩에도 공매도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종목이 SM이 20%, 공매도 비율이, LX미콘이 18%, 심택이 18%, 한세실업, LNF가 지금 16%인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굉장히 우량주거든요. 이런 우량주까지 6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매도가 숏커버링으로 바뀐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이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이 나왔을 때는요,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시장 상승에 좀 대비를 하자. 요 정도로 말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 폐지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들의 입에서 나왔고요. 저도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을 좀 되도록 방송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지난번에 시장이 막 급락할 때 외국인이 그렇게 뭐 현선물 차익 노리고 이런 걸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공매도 좀 금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공매도는 네. 만약 공매도를 못하게 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오진 떠나죠.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뭐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아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공매도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있어서 뭐 좋은 징조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이 나오게 될지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리뷰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삼진 L&D. 네.
약간 금양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뭐 다른 이야기도 하면서 TG 스틸 이야기하면서 네. 삼진 L&D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금양을 오전 방송에 하면서 네. 이미 이 시간대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삼진 L&D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장중에도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2, 3%대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지입하는 종목이라면 삼진 L&D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져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 상승의 속도는 금양 대비해 좀 느려 보입니다만은 지금 뭐 TCC 스틸이라든가 상신 EDP 같은 것들 보면은 이미 신고가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 삼진 L&D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원통형 배터리 시장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SDI에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땐 시간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떤 유럽의 전기차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약간의 회의적인 그런 모습 나오는 와중에 지금 이 배터리 3사는 원통형 배터리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진 L&D가 제가 볼 땐 제2의 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라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 이 태양광 폴리시리콘 가격에 대해서 상승 제한을 시켰죠. 태양광 시장 키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폴리실리콘, 이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은 주가가 빠졌고요. 이 원료를 통해서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은 원료의 가격 상승을 제한시키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현대 엔솔이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과 또 미국 시장이 이 태양광 시장을 지금 어떤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현대엔솔도 여전히 목표가 37,000원까지는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굉장히 좀 후지부진한데요. 이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은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오늘의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13년 만에 원전 수출입니다. 오늘 원전주들의 흐름도 좋던데요. 가장 센데요. 네. 사실 지금 연말에 체코하고 폴란드 계약건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한수원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에 이집트에 있는 원전을 계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13년 만에 수조 원대 규모의 원전 수출, 이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지도 나오고 있죠. 이집트 엘다바에 있는 원전 계약. 이게 빠르면 다음 달에 최종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수원 사장을 통해서 나온 말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8월 달 중순에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4기의 2차 측 원전 건설 사업에 최종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한 건데요. 지금 한수원이 러시아 지금 JSC ASE와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좀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최종 단계에 있어서 지금 막판 어떤 그 계약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면은 13년 만에 수조 원대 계약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좀 못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아랍에미리티드 이 바라카의 원전 계약 이후에 13년만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지금 뭐 거의 된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한수원의 이 정재훈 사장께서 최종 계약을 암시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지금 프로젝트에 이 미국 기업 등 우방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을 근시일 내에 할 것이다. 날짜가 며칠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지만 그에 대한 대답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업계에서는 8월 중순쯤이면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계약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으로 원전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고요. 원전 관련주가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좀 들어가기 그런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 원전에서 가장 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수혜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끝나가지고 또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합니다. 그 안에 최한덕 매니저님이 주목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원전이 아니라 바이오로 좀 돌아가셔서 원전 안 나오나 했더니 다시 돌고 돌아 원전 또 그렇죠.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요? 우진. 네. 우진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은 크지 않은데 네. 사실 원전 관련 이슈가 가면은 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원전용 계측기 전문 기업이라서 네. 실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이 폐기물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자회사 원자력 환경 기술 개발, 바로 이제 NEET라고 하는데, 이 자회사가 이제 그 방사능 제염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제염 설비 시범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그러니까 방사선 폐기물 중에서도 방사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세슘 같은 경우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세슘에 대한 그 세슘을 분리 제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 원전 폐기물에 있어서 뭐 가장 좀 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는 별개로 정부가 최근에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1조 4천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 사고가 났거나 어떤 좀 전쟁이 났거나 그랬을 때 이 새어나오는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가장 큰 돈을 쓰겠다. 1조 4천억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그러니까는 방사선 강도가 가장 높은 폐기물인데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1조 4천억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를 생산할 때는 그 가장 친환경적인 것인데 그 나오는 폐기물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거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진이라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진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원전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많이 이렇게 좀 누워 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근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안 빠져 있죠. 그만큼 사실 원전에 있어서 어떤 건설 능력이라든가 좀 모든 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또 가장 핵심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 폐기물 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 우진이 가장 핵심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이제 다음 달에 본격적인 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13년 만에 계약을 하는 거고 13년 만에 수조 원대 계약을 따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새로운 정부의 또 가장 큰 성과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진이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4,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11,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우진이었습니다. 14,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11,6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의 덕분에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키워드입니다. 내일 MOU를 체결한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폴란드하고요. 방산 MOU인데 네. 이게 25조 원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안보실에서 폴란드 수출비에서 방산업체 6개사를 소집해가지고요. 이런저런 내용을 좀 듣고 또 계획을 좀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하고 가장 옆에 있는 근접해 있는 국가다 보니까는 또 러시아하고의 전쟁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무기 구입을 서두르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 지금 전차부터 전투기까지 많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 이 폴란드하고 업무 협약, 이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 로템, 그 다음에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다음에 K9 이 자주포를 생산하는 하나디펜스 같은 이 기업들하고요. 내일 폴란드하고 이제 이 MOU 체결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수출 전에 이 양해약서를 체결하는 거고요. 안보실이 이제 추가수 같은 어떤 계획을 좀 청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육개사를 불렀는데, 뭐 생산 설비라든가 이 대금 지급이 좀 불안하거든요, 폴란드가. 왜냐하면 돈은 그만큼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 보니까는 당장 좀 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국내에서 무기 구입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이 대금 지급 같은 부분에 있어서 대금 지급 보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폴란드 측이 요구하는 무기 수량 또 각 업체별 동향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산 이 4개사의 수출 규모가 25조 원대인데요. 지금 KI에서,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에서 FA50을 48대를 수출하게 되면은 3조 4천억이고요. 하나디펜스에서 이 K9 자주포를 670대 수출하게 되면은 4조 원대입니다. 그 현대로템의 K2 전차, 지금 원래 처음에 300대였는데 600대로 늘어났고요. 600대만 하더라도 11조 원인데 여기에 지금 또 300대를 더 추가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6조 원 규모를 추가 수출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다 됐을 때 25조 원대 수출이 가장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역대급 수출 나오는 거거든요. 그 MOU가 내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 가장 센 종목 하나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과 방산주가 다 같이 좀 올라서 저희가 네. 방송에서 좀 다뤄볼까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네. 스펙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방산이 또 하나 나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현덕의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평화산업이요? 무거운 거 말고 네. 가벼운 건데 오. 이게 원래 자동차 부품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이게 지금 방산주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현대 로템의 그 탱크 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공급하는 게 바로 평화산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방산 규모에서 현대로템이 전차를 수출하게 되면서 가장 규모가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현대로템의 그 K2 전체에 들어가는 궤도라고 합니다. 그 궤도를 공급하는데 일단은 폴란드가 K2 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300대 늘려서 지금 총 1000대 규모 수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17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K2 전차 수출 계약이 지금 그 많게는 17조 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거를 국내 공장에서 만들고 또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평화산업은 이 방산주 말고도 현대차, 기아차에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는데 이 조지아하고 세금 문제 때문에 협상하고 있었죠. 근데 그 조지아에서 현대차에 4억 7,2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지아 공장도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산업이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K2에 들어가는 이 어떤 궤도인데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좀 말로써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 하나 좀 보시면 일단 현대차, 기아차에서 그 실적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K2의 전차에 들어가는 궤도인데 그 그림이 지금 준비가 안 됐나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 탱크 보시면 이 체인을 연결해서 바퀴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차라든가 탱크 핵심이 이 어떤 굴러가는 바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를 궤도라고 하고요. 요거를 공급하는 게 바로 평화산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현대로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한 번 올라온 데는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평화산업을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번 상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좀 쉬는 모습 나왔는데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죠. 거래 한번 들어오고 나서요. 어제 거래량 보시면 전날 상한가 들어갔던 거래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안 빠지고 있죠. 이 얘기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급등하고 나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더 잡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MOU 체결은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추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요 2,250원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한 차례 이틀 전이었나요? 네. 시세가 크게 좀 분출된 경험이 상한가 한번 갔죠. 네, 평화산업입니다. 목표 주가는 2,250원, 순저가는 1,700원 이렇게 가격 전략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시장은 지금 흐지부진하고 네. 이번 주도 아마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급등할지 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이 없고 어저께 다 말씀드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으로 저희 공부해 볼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